네, 안녕하세요. 오늘 항공레저 사업과 조종 교육 직무 이제 교육하게 된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총 네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강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 이제 발표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공 레저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령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량항공기는 대부분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량항공기와 항공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레저로 하는 것들은 항공기보다는 경량항공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해서 항공 레저 인구에 대한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GA는 제너럴인데요. 제너럴하고 이제 LSA는 경량항공기인데 요 전체적인 교육기관하고 이제 자격증, 뭐 취득 현황, 뭐 통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뭐 제너럴이든 경량이든 이제 교관 조종사가 됐을 때 어떻게 처우를 받는지, 뭐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취업이 나은지, 뭐 창업이 나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자유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비행기는 이제 경량항공기라는 기체고요. 이제 다섯 대가 함께 부산 해운대 구경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항공기를 타고 제주도 여기가 삼방산이거든요. 삼방산 구경하고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입니다. 애플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되게 멀리까지도 줌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운대 갔다가 오면서 이제 광안대교 거기 지나가면서 찍은 장면이고요. 저희가 4인승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게 쌍발기인데요. 지금 신한에어라고 전남에 있는 이제 비행장 착륙하는 영상입니다. 잔디밭이 비행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비행이 없을 때는 잔디밭에서 풀을 깎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잔디 재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항공기랑 경량항공기 딜러도 하고 있어서 여기 이탈리아 본사 리셉션인데요. 여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딜러 미팅도 하고 새로 바뀌는 기종에 대한 이제 설명도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한 3, 4년 전에 항공레저전을 울진 비행장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세대가 같이 떠가지고 비행을 해서 이제 편대 비행으로 축하 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입니다. 맨 앞에 비행기가 저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두 대 같이. 요즘에는 연막탄이 그 공수가 안 돼서 그냥 편대로만 지나갔습니다. 끼뚱끼뚱하죠. 항공기를 대부분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는데요. 수입하면은 저렇게 뭐 40피트에서 2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저기 이제 작아 보이는데 두 대가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2인승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세기 비행도 되고 계기 비행도 되고 네, 그렇고요. 구분이 안 가시겠지만 이거는 경량 항공기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레저 비행기고요. 이건 아까 봤던 비행기하고 다른 비행기하고 같이 이제 땅끝 마을 쪽 그쪽에서 대부분 요런 비행을 그냥 어디 오는 뭐 제주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 한 바퀴 갔다 오는 거고요. 기상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레저 비행은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그때는 항공종사자의 경영학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연소 교관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 올해 비행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교관 경력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관 생활하면서 어, 6년 정도,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따로 항공레저 사업자를 취득을 했고요.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비행한 기종이 한 27개 정도 됩니다. 경량항공기는 기종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 기종들을 다 이제 교육도 해봤고 평가 비행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안 익숙한 비행기가 있는데 자이로플레인이라고 해서 헬기랑 유사한 기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일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잔디를 캤던 비행장이 저희가 이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이착륙장으로 개장할 곳인데요. 거기도 이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에 이제 한 군데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뭐 여주하고 화성에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임시 이착륙장이어서 그다음에 뒤에 여기 보이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몇몇 비행기 저희가 이제 직접 수입해서 이제 판매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기체는 이제 다발항공기고 다른 뭐 PU92 클래식이나 마크 2, 뭐 P2008 직접 수입을 해서 이제 국내에 판매를 했습니다. 항공기는 P 멘토라는 기체를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형식 증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받고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런 비행기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뭐 이름이 바뀌어서 넥스트 에어로스페이스긴 한데 그 업체에서 경량항공기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항공기도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관심사와 필요 역량은 대부분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행 자체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탐구심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좀 느끼시는 분이 이제 교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행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육생과 부딪히는 상황도 있고 의도치 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을 잃지 않고 또는 옆에 있는 교육생이 차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교육에 적합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 룰을 지키는 게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교관이 되면 좋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자면은 뭐 인내심, 책임감, 감정 조절 능력 기본적으로는 뭐 비행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행을 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그 교육생을 위해서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포용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BTI로 굳이 따지자면 조금 내향인보다는 외향인이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능력이나 감수성. 그러니까 교육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인지가 조금 되는 사람이 교관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은 타인과의 신뢰 유대 관계. 그러니까 교육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비사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지는 동료에 대한 관계를 인정하고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용적 능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저희가 항공 종사자로 분류가 최근에는 빠졌는데 일단은 뭐 제 110조의 경량항공 종사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량 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외에 한정 심사를 통해서 조종 교육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밑에는 이제 뭐 응시 자격이죠. 항공기는 사업용 이상 취득한 후에 뭐 전문교육기관 또는 뭐 제작사 교육 그런 데가 아니면 이제 조종교육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비행기를 뭐 25시간 교육받고 지상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 이제 조종교육 증명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량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이 있으면은 5시간 비행 경력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뭐 전문교육기관 똑같습니다. 제작사 교육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종교육 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5시간 비행을 교육받고 그다음에 지상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신체 검사는 뭐 종류에 따라 사업용 조종사는 1종, 그다음에 경량항공 조종사는 2종 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있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항공 종사자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밑에는 항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취미, 오락, 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이고요. 여기서 뭐 저가 잘 모르는 뭐 낙하산류라든지 아니면은 비행선, 뭐 활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목적으로 비행하는 것들을 이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안에 있는 항공 레저 스포츠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업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법에 따른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는 뭐 조종교육, 체험 뭐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대여해주는 대여업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비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이외에 또 뭐 전문교육기관 등록이라든지 뭐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을 필요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다음에 경량항공기하고 항공기 구분을 조금 하자면 항공안전법에 따르면은 항공기 기준은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초과하고요. 그다음에 좌석수는 1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 포함해서 뭐 600kg 이하여야 되고요. 최대 실속 속도 45나트 이하. 그다음 좌석수 2개 이하. 그다음에 엔진은 단발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엔진 말고도 전기 모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내에 이제 따로 여합 장치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랜딩 기어는 고정되어야 하고 프로펠러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퍼포먼스 제한이 좀 많습니다. 경량항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안전법의 이제 자격증 종류는 항공 종사자는 자가용, 사용용, 운송용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경량항공기는 별도로 구분이 돼가지고 항공 종사자는 아니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와 그 이외에 조종교육 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레크리에이션이나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조금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FAA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공기에 대한 무게 제한이 폐지가 되고요. 최대 실속 속도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61나트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4인승까지 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2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종사 1명, 그다음에 승객 1명 이렇게 탑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한 가변 피치 프로펠러 가능하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접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탑재량이나 항속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 600km 비행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연료 한 100리터 정도 실으면은 우리나라 대여섯 시간은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랜딩 기어가 접힌다든지 아니면 가변 피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역량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2인승이긴 하지만 뒤에 뭐 적재할 수 있는 적재량도 좀 늘어나겠죠. 경량공기 구매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 에어로스페이스 밖에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국외에서 이제 딜러사나 아니면은 뭐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기종 선택과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도입할 때 제작사 적합 증명이라든지 경량항공기 기술 기준에 맞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들여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등록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정성 검사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 검사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1종에서부터 4종까지 나눠지고요. 1종만 이제 항공 레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매 비용은 뭐 3억에서 5억 사이. 이거는 뭐 국내나 국외나 비슷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운송비 정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나머지 취등록세나 뭐 항공기국 등록하는 거나 처음 이제 검사를 받는 안정성 검사 이런 것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관리 비용은 뭐 연간 정비, 계류 비용, 보험료, 안정성 검사 정도 드는데요.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항공 레저 시장 인구는 요 국토교통부 2024년 자료 기준이고요. 경량공기 보유 인구는 지금 20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7, 80번대까지 번호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기체를 뺀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늘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량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구가 1,800명 조금 더 넘습니다. 이외에 경량항공기 동호인 인구가 10,000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경량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레저 동호인도 뭐 25만 명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량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경량항공기랑 체급이 비슷한 이제 항공기급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요하게 보면은 학교 기관이랑 사설 교육기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단발 엔진을 가진 비행기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공항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량공기 양성 교육기관도 이제 국토교통부 지정 이거는 전문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에 12군데, 나머지 전문교육기관을 받지 않는 기관까지 하면은 17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너럴 에비에이션 뭐 취득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용하고 자가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전환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량항공기조종사는 이분들은 이제 레저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1년에 취득하는 인구가 뭐 100에서 120명 사이 정도 되고요. 이게 제도가 2009년에 경량항공기 제도가 처음 법에 생겨가지고 2012년도 이제 관련해서 경량항공기 종사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추산되는 건 정확하지 않고요. 그 이외에 뭐 10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 현황은 이제 2024년 기준이고요. 거의 수도권에 대부분 경량항공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된 지역에 비행기가 있는 거니까요. 정치장이 있는 거니까요. 예, 전국에 이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수도권은 세 군데, 제일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이제 자격증 따는 비율로 보면 70%가 수도권에서 따게 되는데 세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라도는 인구 밀도가 조금 적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뭐 비행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약이 조금 덜한 건지 같은 제도긴 한데 전라도가 조금 더 많고요. 강원도, 원주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비행장들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비행장은 아니고 이착륙장입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이나 이착륙장은 뭐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도 이제 500m밖에 안 되는 비행장, 그러니까 이착륙장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잔디밭으로 돼 있는 하만 비행장, 그다음에 여기 나주 이제 친환경 콘크리트로 만든 아스팔트로 만든 비행장이고요. 여기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행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지금 메인이거든요. 경량기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조종사 겸 이제 교관 조종사가 되면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으면은 별로 교관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뭐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상생활은 주 5일이 기본이긴 한데 주말 근무가 좀 많습니다. 주말에 주로 항공 레저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주 5일제긴 하지만 앞뒤로 좀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아침 7시에 비행이 있으면 비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야간에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네, 휴무일은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셋업이 되면 좋은데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좀 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뭐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8시, 9시까지 또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겨울에는 조금 비행이 빨리 끝나게 되고요. 중요한 이제 초과 소득 수준인데요. 항공기 분야 같은 경우는 대학교하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조종교육 증명을 받아서 교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뭐 10명이 교육을 받으면 그 전부가 이제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인원들은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종사들이 타임빌드,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서 항공사에 가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처우가 사실 아주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급 얼마에 뭐 기본 월 비행 시간 뭐 30시간, 40시간 이렇게 페이를 책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 수준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수준까지도 조금 적게 받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시간 뭐 2년 정도, 뭐 3년 정도 타임빌드를 해서 이제 항공사로 가게 되면 그때 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교육기관이나 대학교에서는 이 그 채용 인원들이 장기간 그 뭐 교육기관에 이제 있을 인원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처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선할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량항공기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전문교육기관 그다음에 기타 교육업체 마찬가지고요. 경량항공기가 오히려 보수 수준이 요즘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수당도 그 항공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비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조종사 또는 뭐 교원의 피로도를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많이 이제 페이를 받는 분들은 뭐 거의 1,000만 원 수준까지도 받는다고는 하니까 요즘에 경량항공기가 어쩌면 다른 그 조종사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취업, 창업 또는 뭐 어떤 제3의 이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직업적 목표에 따라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항공기 교관을 땄어요. 또는 뭐 경영항공기 교관을 땄어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나는 항공사가 목표야라 그러면은 뭐 전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관을 해야겠죠. 페이가 좀 적어도. 근데 나는 비행을 하는 게 좋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게 좋고 나는 지금 페이를 많이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좋아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 항공기 분야보다는 경량항공기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분야에서 이제 경량항공기로 오게 되면 5시간 그러니까 사업용이 있다는 가정하에 5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 추세는 항공기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경량항공기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항공기 시장에서는 조금 양질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성향과 직업적 목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타임 빌딩을 하려면 대부분 교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관 생활이 선천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을 잘하지만 티칭 스킬이 좀 없거나 또는 그런 교육생에 대한 배려가 좀 안 되는 분들이 간혹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교관을 하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분들이 그러면은 타임 비딩을 자기 돈으로 다 들여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비행의 목적이 조종교육 증명 받은 교관은 이제 교육생을 위해서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인원 수요가 탄력적이죠. 비행기가 많이 는다면 뭐 경량항공기든 항공기든 조종교육 조종사를 많이 뽑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도 있어서 정말 뭐 정비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도 뭐 737도 탔고 더 큰 비행기도 탔는데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시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조종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경량항공기 시장도 한번 교육 조정교육 증명을 따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취업만 생각하는 부분 이외에 창업도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경량항공 조종사 조종교육증을 따고 취업을 했어요. 저 처음에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배우던 데에서 교관할 생각이 없냐고 오퍼가 와가지고 교육을 계속 받고 교관이 됐고요. 그렇게 교관 생활 한 6년 정도, 7년 정도 하니까 그 새로운 제도가 또 생겨가지고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물론 그 기회가 이제 항상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준비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상황에 맞춰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비행기도 사야 되고 활주로도 없고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비행장을 굳이 소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도 중고 새 걸 살 수 없으면 중고로 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전에. 근데
한서대학교에 그 항공레저학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만의 항공레저 사업자도 만들고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초기 비용도 높고 뭐 진입 장벽도 높지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뻐가지고 그냥 제가 퍼온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다발 항공기입니다. 제가 요거 들여와가지고 이제 요걸로 이제 다발 면장을 땄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고 저도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새 걸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중고 비행기로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기회가 돼서 제 힘만으로는 아니지만 제 기회가 돼서 이제 다발 항공기까지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도전해볼 충분히 큰 시장이고요. 재미있는 시장이고요. 자기가 비행을 좋아한다면 이쪽으로 충분히 이제 방향을 한번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Q&A 혹시 있으면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 네. 경량항공기는 어 100% 이제 순수 레저고요. 그런 이제 레저로 비행하시려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직장에도 다니시고 현업도 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조금 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평일은 조금 한가하고 또 주말은 또 바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 그렇잖아요. 학교는 이제 뭐 소위 빨간 날 또는 뭐 쉬는 날은 다 쉬게 되는데 오히려 레저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음, 음, 일단은 제가 이제 항공기도 타보고 경량항공기도 타봤지만 비행을 하는 시스템이나 뭐 비행기 구조 막 다르진 않는데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은 자격증 체계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비행 시간, 비행 경력에 대한 인정도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경량항공기를 교육했거나 타셨다면 경량항공기 비행 경력 증명으로 이제 시간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이외에 항공기는 항공기 나눠지게 되고요. 다만 그 경량항공기를 타신 시간이 3분의 1 또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비행 시간은 최대 1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대신 네. 네네네. 네네네. 비행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제 교관하게 되면 페이가 조금 더 세요. 조금 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항공사 취업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을 좋아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경량항공기하고 항공기의 구분이 그렇게 많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최대 무게 제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펠러 피치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요 최근에는 국외 비행을 하고 온 경량항공기도 있습니다. 일본 갔다 온 비행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레저 아직은 이제 항공기보다는 경량항공기가 조금 더 규제나 제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조금 저렴한 편이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가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세요.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따면 빌려주는 데도 없고 어디서 탈 데도 없잖아요. 근데 경량항공기는 자격증을 따면은 렌트도 되고 그다음에 쉐어라고 해서 뭐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운영비를 나눠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